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오늘은 이렇게 얘가 지금 가변저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변저항하고 이렇게 생긴 RGB 이렇게 RGB 모듈하고 해가지고 이제 가변저항으로 색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무드등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색깔을 진짜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게 되게 메리트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런 애들이 그 컬러 테라피 요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도 한번 레인보우 링을 주셨네? 이 RGB는 아닌데 그냥 쓰면 네. 되죠 뭐. 네. 케이블도 있고. 네. 그래서 요런 거 이제 내 맘대로 내가 그날 기분에 따라서 색상을 내 맘대로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꼭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가변저항이 왜 3개인지 알 것 같아요. 기분에 따라 빨간 날, 파란 날, 초록 날. 맞아요. 이게 RGB라고 하는 게 빛의 세 가지 색상을 섞은 게 RGB잖아요. 그래서 가변저항 각각마다 색상을 내가 조정할 수 있어. 얘는 빨간색, 얘는 초록색, 얘는 파란색. 화가 좀 나는 날엔 빨간색을 빨간색 가라앉히려면 초록색. 네, 그런 걸 좀 넣고. 이 별 모양 만드시는 거는 IC뱅크 블로그에 찾아보시면 있으세요. 그래서 요거 보고 만드셔도 이거 너무 예뻐가지고 네, 올라온 지 얼마 안 돼서 금방 네.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두이노에서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회로는 이렇게 연결을 할 거예요. 근데 오늘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는 여기 RGB 모듈도 여기에 다 저항이 붙어야 돼요. 얘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저희 LED 쓸 때 저항 안 쓰면은 잘못되면은 뻑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라 요거에 맞는 저항을 써주셔야 되는데 오늘은 여기다 저항을 생략한 이유가 이런 모듈 타입을 사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모듈 타입에는 굳이 저항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일단은 요 프리징 회로도에서는 저항을 생략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변저항 이렇게 가변저항을 가지고 각각의 값을 조정을 할 건데 요거 저항을 쓰실 때도 조금 가변저항 쓰실 때도 다른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저항 모양은 요게 많으실 거예요. 아두이노 부품에. 근데 얘도 원래는 여기 끝에를 VCC나 그라운드 혹은 반대로 이렇게 연결을 하셔서 그거에 맞춰서 지금 회로도는 그려놓기는 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각각의 회사에서 이제 부품 회사에서 모듈 타입의 가변저항도 많이 만들어내요. 근데 얘네들은 이 회로도 요 결선대로 하시면 안 되시고요.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대로. 그죠? 각각의 모듈 타입마다 여기 표시가 되어 있어요. 뭐 SVG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것에 맞춰가지고 V는 5V, 그 다음에 G는 그라운드, 그 다음에 보통 S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제 우리 오늘은 가변저항은 여기 아날로그 포트 사용을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회로도는 참고일 뿐 요대로 하시면 안 되고 가지고 계신 부품에 따라서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요 RGB도 마찬가지인데 요건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RGB 아까 말씀드렸듯이 빛의 3원색 빨강, 초록, 파랑 이렇게 세 가지 색깔을 섞은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빛의 3원색이고 우리 또 색의 3원색 있잖아요. 우리 물감 섞을 때 나오는 색깔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은 빛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빛의 3원색 RGB를 사용을 하시게 되는 건데 이렇게 섞으면 내 마음대로 모든 색깔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모든 색깔까지는 아니지만 자, 빨간색의 요 색깔의 단위가 0부터 255까지가 있어요. 그리고 초록색도 마찬가지로 0부터 255. 그 다음에 파란색도 0부터 255까지 숫자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만들 수 있는 색의 조합이 255 곱하기 255 곱하기 255개의 색을 조합을 할 수 있는 게 요 RGB LED가 되는 거고요. 모든 색을 섞었을 때 같은 비율로 섞었을 때 여기 백색을 만들 수도 있고 혹은 원하는 색깔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노란색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이렇게 진분홍색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대로 색깔을 만들 수 있는 게 RGB LED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옆에 그림 되게 많잖아요. RGB LED 종류가 다양한 거는 아닌데 각각의 부품들이 조금씩 달라요. 요렇게 다리가 있는 RGB LED도 얘가 캐소드 타입이냐 애노드 타입이냐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이 긴 다리를 그라운드에다 연결해 줘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5V에 연결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부품 구입하실 때 나 예전에 썼을 때 얘 음극에다가 연결했었어, DND에다가 연결했어 하고선 그냥 DND에다 연결하시면 안 되고, 내가 지금 사용하는 부품이 얘가 캐소드 타입인지 애노드 타입인지를 확인을 하시고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생긴 아이들은 여기에 저항이 달려야 돼요. 근데 우리 저항 달기 귀찮잖아요. 그리고 이 모듈 타입을 써버릇하니까 너무 편해. 맞아요. 네. 이게 얼마나 편해요. 이렇게 돼 있는 거 쓰면. 네. 그러면 얘 굳이 브레드보드 없어도 여기다 이렇게 연결해주면은 바로 아두이노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되게 편하거든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지금 얘는 RGB가 요 순서예요. 마이너스 그라운드가 이쪽 끝에 있고, 얘는 봤더니 그라운드가 끝인 건 똑같은데 RGB가 반대예요. 얘는 심지어는 R이 또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 부품을 만들어낸 회사들마다 왜 이게 딱 표준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항상 보시고 연결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프린트 된 경우처럼 요거 맞춰가지고 연결을 해주시면 되니까, 내가 이전에 쓰던 부품은 RGB 순서였어 라고는 하지만 또 다른 부품에서는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는 거. 이제 빛을 조합을 할 건데, 아까 0부터 255 사이의 값으로 내가 변환을 시켜가지고 얘네들을 값을 조정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두이노가 핀에 봤을 때 위에는 디지털 핀이고 아래쪽은 아날로그 입력 핀이거든요. 위에 디지털 핀은 디지털 입출력이 다 가능하지만 밑에는 디지털은 0하고 1인데 얘 어떻게 255 단계를 나누지? 그래서 그럴 때 쓰려고 하는 게 이 PWM, Pulse Width Modulation이라고 그래가지고, 얘를 원래는 0하고 1이라고 하는 딱 맞다 아니다 yes or no 딱 요런 거죠. 5V면 5V, 실제로는 딱 5V, 실제로는 완전히 0V는 아니지만 어쨌든 5V하고 0V로 우리가 0이냐 1이냐로 구분을 하던 거를 약간의 편법을 쓰는 거예요. 네. 여기 위에 보시면 아두이노 그 보드에서는 요 물결 표시되는 아이들 있죠. 그리고 이렇게 친절하게 또 표시도 해주기는 했어요. 여기 PWM 해서 물결. 그죠? 요 물결 표시된 아이들은 실제로는 디지털이기는 한데 아날로그인 척 쓸 수 있다는 거죠. 아웃풋을 내줄 때 원래는 0과 1로만 내줘야 되지만 얘네들을 0만 쭉 보내고 1만 어떤 이 듀티 사이클 동안에 5V만 쭉 내보내면 얘는 1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을 듀티 사이클을 이렇게 살짝 나누는 거예요. 처음에 여기 지금 딱 여기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 반만, 실제 한 듀티 사이클에 반만 5V를 내보내고 나머지 반은 그냥 0을 보내면은 2.5가 되는 거잖아요, 전압이. 얘는 그러면은 전체 단위 0부터 255 사이에서 딱 반인 127일 정도로 값을 주면 얘가 요 전압을 내보낼 때 딱 반 정도만 5V를 쏘고 나머지는 0을 내보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아날로그 라이트 요거를 0부터 255 사이에서 4분의 1 정도 되는 값이 대략 64라고 봤을 때 전체 듀티 사이클에 4분의 1, 25%만 5V를 내보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얘네들을 쪼개가지고,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페이크인 거죠. 네. 살짝 머리 아픈 네, 페이크. 그죠. 편법을 썼다. 그래서 0과 2를 얘네가 실제로 5V를 쭉 내보내는 게 아니고 얘네들을 끊어서 내보내가지고 전압이 조금밖에 안 오르는 것처럼 약간 이제 이렇게 변환을 시켜줬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물결 표시된 아이들은 우리가 아날로그 출력인 것처럼 몇 단계를 가지고 있는 256단계, 0부터 255 사이니까 256개의 단계를 가지고 있는
아날로그 출력으로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명령을 주실 때도 여기는 아날로그 라이트라고 써요. 그래서 아날로그 라이트 0인 경우에는 그냥 0이 쭉 나가는 거고요. 가장 큰 값인 아날로그 라이트에서 255를 주면 얘는 1값이 쭉 나가는 거고, 그 중간 값인 127을 주면은 반 정도만 이렇게 끊어서 내보내는구나,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요거 PWM 사용을 하시게 될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러면 자, 이제 가변 저항으로 조정을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가변 저항은 여기 아래쪽에 있는 아날로그 인이라고 하는 요 포트를 통해서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값이 0부터 123까지의 값을 갖는데요. 가장 적으면 0이고 가장 큰 값은 1023, 123이랬구나. 네. 1023이거든요. 근데 얘를 어떻게 그러면 255로 매핑을 시키느냐? 얘가 갖고 있는 값의 범위는, 가변저항이 갖고 있는 값의 범위는 0부터 1023이고, RGB LED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는 0부터 255까지인데, 그럼 얘를 어떻게 조정을 하지? 근데 솔직히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보통은 그냥 쉽게 하시려면 1023을 대략 4로 나누면 250 정도가 되잖아요. 그렇죠. 250보다 조금 크죠? 그래서 그냥 여기서 들어오는 A0, A1, A2에서 들어오는 값을 4분의 1로 해서 아까 여기 우리 RGB LED에다가 반영을 해주셔도 되고요. 혹은 이렇게 맵 함수를 써서 바꿔주셔도 돼요. 4분의 1로 하셔도 때 거의 값의 그 차이가 별로 없기는 하거든요. 네. 근데 그래도 어찌됐든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조금 맵 함수를 쓰면 어찌됐든 얘가 알아서 이렇게 변환해가지고 딱딱 조금씩 바뀌더라도 요거를 맞춰서 변환을 해주니까, 이제 우리는 맵 함수라는 걸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맵 함수는 앞에 값은 A0를 통해서 들어오는 가변 저항이 알려주는 그 값인 거고요. 이 값에서 값은 0부터 그러니까 제일 낮은 값부터 하이 값이 0부터 1023이 되는 거고, 얘를 어디로 변환을 시켜주냐? 0부터 255. 그렇죠. 0부터 255까지 변환을 시켜주겠다라고 하면 돼요. 만약에 0부터 255가 아니고 나는 0부터 100까지만 쓸 거야. 이 RGB LED가 255에 했더니 너무 밝아. 나는 그냥 반 정도만 쓸 거야 라고 하시면 여기다가 0부터 127 뭐 이런 식으로 딱 그 값의 범위를 정해주면 거기 값으로 매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는 무조건 4분의 1이지만 뭐 그렇게 되면 뭐 8분의 1로 또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보다는 내가 생각한 이쪽 범위에서 이 범위로 매핑을 시켜주기에는 훨씬 요런 함수를 쓰시면 편한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오늘 해야 될 이론은 다 끝났어요. 그래서 꽂아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케이블이 하나가 더 있어야 되네. RGB 케이블도 예쁘게 딱 맞춰왔는데 헉슬. 네, 쓰면 되겠네. 자, 이제 저기 지금 코드대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위에 있는 RGB 그 매크로 해놓은 디파인 RGB는 이제 실제로 요 RGB 요 LED가 연결될 핀인 거고요. 자, R은 3번, 5번, 6번, 01, 2, 3번, 그 다음에 5번, 6번. 정록 색약이면 운전하실 때도 힘든가요? 적색, 녹색이 약한 거니까. 그럴 위치로만 외워야 되나? 이렇게? 진짜? 그리고 핀. 네, 얘가 지금 제가 이렇게 일부러 그 가변 저항에도 다리 색깔을 요거 핀 케이블 색깔 좀 다르겠거든요. 얘는 이제 그린을 제어할 가변저. 네. 네. 그래서 얘는 A0, A1, A2인데 RGB에 따라 다르게 하셨어요. 네. R G, A1. A1 빨간색이 아마 A0죠? 네. 블루가 A2. 네. 빛의 순서 위치로 하시는구나, 운전은. 진짜
진짜 근데 좀 불편하시긴 하겠어요. 막 가끔씩 신호등 되게 헷갈리게 돼 있는 데도 있잖아요. 막 5개 달려 있고 막 맞아. 그런 경우에는 진짜 그라운드 5V. 그리고 코드를 그럼 이제 코드를 치셔야죠. 이로 열어주고 그러면 맨 위에다가 우선 디파인 해주시고요. 아이고 이게 백스페이스가 잘 안 눌리네. R3 G B 6 이렇게 56 356 해주시고 네. 그리고 이제 저희 그 각각의 핀은 이제 아웃풋으로 사용하겠다. 디지털 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핀이 아웃풋도 되고 인풋도 되기 때문에 항상 명시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날로그 핀 쪽 같은 경우에는 얘는 저희가 인풋용으로만 쓰잖아요. 그래서 굳이 명시를 안 해주셔도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명시를 해주는 게 좋다라고 어디선가 본 것 같긴 한데 대체적으로는 인풋 그 아날로그 핀 쪽은 명시를 안 하고 사용을 해도 동작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쓴 이 시리얼.비기는 이제 우리가 실제로 얘네들 값을 확인하기가 어렵잖아요. 모니터가 딱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아두이노가.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시리얼 모니터를 통해 가지고 이 값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 내가 지금 시리얼 통신을 사용할 거야 라고 미리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시리얼.begin 하고 뒤에 이제 이 9600은 컴퓨터하고 요 보드 간의 통신 속도거든요. 그래서 이 통신 속도는 9600도 있고 1150인가 네. 요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때 보드 종류에 따라서도 다르기도 하고요. 어디랑 레이트를 잘 맞춰주셔야 그죠? 돼요. 만약에 이게 통신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보드 레이트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 PC하고 아두이노 하실 때는 대체로 9600으로 맞추시면은 연결이 됩니다. 조금 있다가 한번 이 실제로 가변저항 값도 한번 같이 이렇게 변환되는 걸 보실게요. 모니터 통해서. 그리고 우리 이제 아날로그 리드. 아날로그 핀에 꽂혀져 있는 요 가변저항들. 얘네들이 이제 어떤 값을 갖고 있는지 요거 값에 따라서 우리가 요 RGB LED를 변환을 시켜줄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얘를 값을 가지고 와야 되겠죠. 각각의 핀에 대해서. 네, 맞아요. 저 시리얼 넘버를 꼭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0에서 1023 그리고 0에서 255까지 네, 그렇게까지만 해주시고 굳이 3개 다 하실 필요 없이 그냥 하나만 이렇게 하나만? 아니 그거는 3개 네. 시리얼 그 모니터링 할때 걔는 3개가 있어야죠. 하나만 나오겠죠? B 네. 여기도 R, G, 그쵸. B 해주고 마지막에 딜레이 살짝 주시고요. 간단하죠, 여러분? 네. 벌써 끝났어요. 네. 자 이제 그러면 연결. 케이블을 빨리. 그래서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항상 이미 들어와 있어서 들어와 있던 게 있어서 어머 예뻐라. 네 여기 보드 확인해 주시고 포트 확인해 주시고 지금 얘가 20번의 아두이노 우노가 되어 있거든요. 자 다운로드 하시고 이게 화면엔 근데 색깔이 안 보여가지고 살짝 동그라미만 보여요. 지금 보라색 됐었죠 거의. 살짝 바뀌는 게 보이시나요? 쭉? 빨갛게 네. 됐다. 보이세요 여러분? 빨간색 식으로 색을 빵빵빵. 네. 네. 그리고 이거는 이거 다 지금 섞어봤고요. 하얀 빛은 솔직히 255가 아니고 3개의 비율만 똑같으면 백색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밝다 싶으시면
미세하게 조정을 해보셔서 똑같은 비율로 맞춰주시면 약한 백색 불이 나옵니다. 살짝 잘 맞추시면 돼요. 살짝 흰색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네. 살짝 이 보랏빛 나는 아닌가? 살짝 보랏빛이에요. 가운데가 근데 살짝 지금 흰색 됐어요. 네, 지금이 조금 가까워진 색깔. 모니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우리 저희 시리얼 모니터 하나 했었잖아요. 요렇게 지금 R 값이 최대값인 거예요. R이 어떤 거죠? 이 R 바뀌었어요, 네. 지금. 이렇게. 그래서 어떤 거가 됐든지 간에 솔직히 센서 같은 거 내가 값을 받아들여요. 근데 우리가 지금 눈으로 이게 얼만큼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시리얼 모니터 사용하셔가지고 시리얼.bgin 넣어주시고 그 보드라이트만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실제로 읽어오는 값을 화면에다가 뿌려줘라 라고 하는 명령어만 주시면 내가 지금 사용하는 센서라든지 이런 가변저항 값이 얼마인지를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자주 쓰시게 될 거예요. 아마 한번 써보시면은 이 눈으로 확인을 해야지 알지 도대체 얘가 동작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럴 때 쓰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까 전에 저희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무드등 모양 만드는 걸 한번 살짝 보여드려 볼까요? 네, 카페 한번 들어가서 너무 무드등이 제일 위에 많아가지고 자, 보시면은 저희가 여기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요거는 이제 블루투스로 제어하는 거긴 하거든요. 네, 어찌됐든 얘도 무드등. 이 만드는 거에 관련해서도 이렇게 저희가 A4 용지 잘라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얘네를 이렇게 접기를 해서 이렇게 별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예쁜 무드등. 네. 이렇게. 그래서 솔직히 저렇게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 가장 간단한 팁은 그 저희 커피숍에서 그 아이스 같은 거 마실 때 투명 컵 쓰시잖아요. 거기에다가 솜을 집어넣으면은 얘가 빛이 쫙 퍼지면서 되게 예쁘게 나오고 맞아요. 혹은 구슬. 여기 아마 그것도 제가 블로그에서 봤거든요. 구슬을 넣으셨는데 그것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자, 그러면 저희 마지막 인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